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원 자연치료연구소의 임기용입니다. 오늘은 암,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난치성 질환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쉽지 않아 환자와 가족분들은 보완 대체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같은 보완 대체의학에 어떤 것들이 쓰여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수 있는 주요 보완 대체의학적인 방법은 영양과 식이요법, 명상과 요가, 해독요법 등이 될 수가 있는데, 난치성 질환의 경우 단독 치료보다는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를 보완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과 식이요법으로는 항염증 식단, 케토제닉 또는 지중해 식사, 그 다음에 고용량의 비타민C 정맥주사. 이 비타민 정맥주사는 암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한 임상적인 효과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과 요가는 뇌의 가속성을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수치를 낮춰서 신경퇴행성 질환, 치매나 파킨슨과 같은 경우 진행 속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요법은 체내 중금속이나 독소를 배출하여 세포의 자가 치유 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술요법이 되겠는데, 침술은 특히 파킨슨병과 암 환자에게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경우에는 도파민 분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근육의 강직 및 떨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인 경우에는 암 자체의 치료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구토, 메스꺼움, 악성 통증, 손발 저림, 말초신경 통증 등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에서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혈자리를 자극해서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를 낮추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침술치료의 작용 메커니즘을 보면 침술치료는 그 작용 기전상 전형적인 전자기장 치료로 인식돼서 파동 및 에너지 의학과 결합되어 이용된다면 상당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 자신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은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추간된다면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파동의학 및 에너지의학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파동의학은 인체의 모든 장기와 세포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 물리학적인 전제하에 흐트러진 파동을 정상화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 수준은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주류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통증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뇌파를 이용하는 뉴로피드백이나 바이오피드백 치료는 이미 FDA 승인을 통해 우울증, 불면, 간질, ADHD 등의 보완 치료로 활발하게 이용되어 많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막대한 투자가 미국의 제약 메이저 회사들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투자되고 연구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뇌에 대한 파동치료는 인정되면서 바디에 대한 파동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며, 이것은 차세대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바다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파동의학과 에너지의학의 메커니즘은 생체 자기장이나 미세 전류 에너지를 혈자리를 이용해 투입해서 세포막의 전이차를 정상화해서 세포 재생을 돕는 그러한 기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암 환자의 기력 회복이나 만성 피로 해소에 보조적으로 쓰이지만
어떤 혈자리에 어떠한 파동이 보다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정립이 된다면 앞으로 혁신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네 번째는 전술한 바와 같은 뇌파 치료가 되겠습니다. 뇌파 치료는 뇌의 정기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환자 스스로 뇌파를 조절하도록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치매나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파수에 예를 들면 40Hz의 감마파 자극이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를 줄인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서 매우 유망한 분야입니다. 인지기능 유지와 수면 장애 등의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고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비싼 장비, 그 뇌파 치료의 효과는 약물 부작용 없이 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단은 6개월 정도 이상의 장기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부열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신부열 치료는 이미 암 치료의 보완 치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체온 42도에서 암세포의 비활성화가 확인된 바 체온 1도 상승으로도 항암 효과는 물론 전신순환 개선 및 각종 대사작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비싼 장비 대신에 근육 골격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로도 신부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을 본다면 난치성 질환에서 이러한 대체요법들이 주는 효과는 현재까지는 치료보다는 돌봄 수준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서양 의학이 파동의학적인 방법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미래의학을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너지 효과는 침술이나 뇌파 치료, 이것이 표준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 환자의 치료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주고, 그러나 이러한 파동의학이나 에너지 치료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의 표준화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특히 암이나 파킨슨 약물들은 대체요법과 서로 반대되는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는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